이번 영상은 미국과 중국 그리고 한국 제조업의 미래를 살펴보고 한국 서비스를 추진하는 스타링크를 살펴보고 블룸버그가 성공한 이유를 살펴보고 표적항암제가 FDA 승인을 받았을 때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블룸버그입니다. 블룸버그 단말기에는 유용한 기능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가장 많이 보는 화면이라고 하는데요. 가격, 시가총액 등을 한눈에 보여줍니다. 블룸버그 단말기에서는 그래프도 볼 수 있습니다. 키움증권처럼 디자인이 예쁘게 나온 HTS가 익숙해서 그런지 제가 볼 때 블룸버그 단말기는 디자인이 다소 조악해 보입니다. 마치 옛날 도스 시절의 컴퓨터 프로그램 같죠. 그래도 멋있어 보이는지 트레이더 중에는 돈을 벌어서 블룸버그 단말기를 사고 싶어하는 사람도 보입니다. 한 달에 2,000달러라고 합니다. 한국 돈으로 무려 265만원입니다. 아니 디자인도 구린데 왜 비싼 거야? 저 구린 디자인의 블룸버그 단말기는 전세계 116개국의 금융시장을 커버하고 당연히 전세계 국가의 수많은 종목들의 가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종목의 이름을 입력하면 곧장 찾을 수 있죠. 또 각종 애널리스트들의 투자 의견도 손쉽게 볼 수 있습니다. 리서치 정보도 볼 수 있고요. 경제 통계를 발표하는 일정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국채 시장 등 다양한 정보를 블룸버그 단말기에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경제 정보 제공 서비스로는 압도적인 선두주자입니다. 누가 만들었느냐? 마이클 블룸버그가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재산이 128조 원입니다. 살로만 브라더스에서 일하다가 해고된 후 퇴직금으로 블룸버그 회사를 세웠습니다. 미국 주식시장 정보를 실시간으로 체크할 수 있는 블룸버그 단말기를 만들어서 증권회사에 납품하다가 엄청나게 커져버렸습니다. 블룸버그는 성공하고 싶다면 두 가지 단어를 사용하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블룸버거는 39세에 해고됐는데 멘붕이 왔는지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니 회사를 세울 아이디어는 있었다고 하죠. 그래서 1981년에 3명의 친구들과 소프트웨어 컴퍼니를 세웁니다. 블룸버그는 혼자서는 이 일을 절대 해내지 못했을 거라고 밝힙니다. 그러면서 젊은이들에게 나처럼 성공하고 싶다면 머릿속에서 두 가지 단어를 지우라고 합니다. I and me를 지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we and us로 대체하라고 조언합니다. 성경에는 협력하여 선을 이루라는 말이 있고 로스차일드 가문을 상징하는 5개의 화살은 5 형제들의 결속을 의미합니다. 로스차일드는 가족을 힘의 원천으로 쓸 줄 알았기 때문에 위대한 가문이 되었습니다. 마이클 블룸버그는 모든 일은 협력적이어야 하고 사람들이 나를 도와줘야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느냐?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도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해요 라고 말했고 도와줄 수 있는 마음이 들어야 도와준다고 조언했습니다. 마이클 블룸버그는 답을 알려줍니다. 남이 나를 돕게 만드는 방법은 내가 남을 먼저 돕는 것이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직원들에게 투자를 합니다. 월급도 잘 주고 최고의 스케어를 제공하고 아기를 낳으면 6개월의 휴가를 줍니다. 마이클 블룸버그는 성공했습니다. 그 다음 신재생 에너지입니다. 오바마가 스티브 잡스에게 물었습니다. 아이폰을 왜 미국에서 만들 수 없는가? 스티브 잡스는 그런 일은 생기지 않는다라고 답했습니다. 오바마는 미국의 제조업을 살리려고 했으나 스티브 잡스는 꿈 깨라고 말했습니다. 아이폰은 애플이 디자인하고 중국이 조립합니다. 그러나 중국이 커지고 커진 중국을 미국이 견제하기 시작하면서 오바마의 의지를 이어받은 바이든 대통령은 제조업을 미국으로 가져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조차 미국의 IRA 세부 지침을 신경 곤두세워가며 지켜보게 된 것입니다. 혹시나 한국도 중국과 엮여서 미국의 공급망에서 탈락할까봐 걱정이 됐기 때문입니다. IRA법은 중국에 의존돼 있던 배터리 공급망을 미국과 동맹국 위주로 재편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미국은 미래 먹거리인 배터리에서는 예전처럼 중국에 제조업을 맡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전기차 판매량이 늘어나면 배터리 제조업도 커질 텐데 중국에게 맡겼다가는 나중에 힘이 커진 뒤 이빨을 드러낼 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힘이 세지면 기어 오를 중국이니까 미리 이빨 다 빼놓겠다는 게 미국의 생각입니다. 중국을 키워주기 싫으니까 앞으로 배터리는 중국산을 쓰지 말라는 겁니다. 바이든은 제조업 공급망을 미국에서 시작하여 미국에서 완결 짓고 싶어 합니다. 반도체도 마찬가지라서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에 공장을 건설하고 TSMC는 미국 애리조나에 공장을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 주요 선진국들은 집 나간 제조업 찾아오기 게임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서비스 비중이 낮습니다. 그 말은 제조업 비중이 높다는 의미죠. 한국의 GDP 대비 제조업 비중은 25%입니다. 미국은 11%이고 OECD 평균도 13%입니다. 한국의 절반 수준이죠. 그래서 한국은 현재 제조업을 지키지 못하면 GDP가 흔들립니다. 제조업이 30%를 넘기는 선진국이 없기 때문에 한국도 점차 서비스업으로 변신해야 하지만
있지만 현재의 상황은 제조업 비중이 높은 게 사실입니다. 지금 당장 서비스업으로 전환하기 어렵다면 제조업이라도 지켜야 하는데 한국은 제조업을 기반으로 한 산업 구조 때문에 인구에 비해 전력 소비량이 많은 대표적인 국가 중 하나입니다. 연간 전력 소비량이 전 세계에서 8등입니다. 앞으로 데이터 센터도 급증한다고 하는데 전기세가 낮게 받쳐주지 못하면 제조업은 경쟁력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기승전 원전이 되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원전을 더 짓고 싶어 하기 때문에 신규 원전 확보가 시급하다고 미리 밑밥을 까는 것 같지만 현실적으로 낮은 전기세를 유지하려면 원전이 유리한 것도 사실입니다. 발전 단가는 태양광이 93원, 풍력이 99원, 원전이 56원입니다. 거의 절반이죠. 다른 자료에서도 석탄은 66원, 풍력은 100원, 수력은 180원인데 원전은 39원입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인류는 신재생에너지로 넘어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신재생에너지의 발전 단가를 낮춰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 신재생에너지는 비싸기 때문에 원전에 대한 공감대와 기대감이 살아났을 것 같지만 신재생에너지 관련주가 최근에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어렵더라도 인류가 가야 할 방향이야말로 기대감이 듬뿍 담긴 재료죠. 금양 그린파워는 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소와 관련된 사업을 합니다. 삼성자산 운용의 펀드가 투자한 종목 중에 태웅도 있는데 역시 풍력 발전과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는 조용히 우상향하고 있었죠. 그 외에도 투자 구성 종목을 살펴보면 CS윈드, CS베어링, 제룽전기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주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스타링크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가 KT와 협력한다는 소식이 나오자 KTCS가 급등했습니다. KTCS는 KT의 자회사입니다. 스타링크는 전세계 1위 위성통신 사업자입니다. 스타링크는 한국 사업을 전담할 자회사 스타링크 코리아를 설립하고 한국 서비스 상용화를 추진 중입니다. 그리하여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를 연내 선보이려고 합니다. 스타링크는 첫 번째 파트너로 국내 1위 이동통신 사업자 SK텔레콤을 선택했는데 뒤이어 KT와도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스타링크가 통신 3사 모두와 제휴를 맺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SK텔레콤의 자회사는 SK텔링크고 KT의 자회사는 KTSAT입니다. 뉴스는 전날에 이미 나왔는데 관심이 있었다면 미리 관련 종목을 뽑아 놓을 수 있었을 겁니다. 다만 상승할 종목이 KTCS라는 걸 예측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스타링크는 스페이스X의 위성통신 사업체인데 스페이스X에 공급한 전적이 있는 센서뷰도 발맞춰 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KTIS도 따라서 상승합니다. 분봉 동시호가에 갭을 띄우더니 시간외에서도 상승합니다. KTIS는 KT 고객센터 사업을 하는데 스타링크와 무슨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KT 관계사이면서 시청도 가벼워서 날리고 본 것 같습니다. 최근 일론 머스크의 근황을 알아보면 일론 머스크와 불륜설이 났던 아내와 세르게이 브린은 결국 이혼했습니다. 세르게이 브린이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다음 HAB입니다. HAB는 에스모 행사장 내부에 대형 부스를 마련하고 이미 여러 차례 의향을 밝힌 제약사들과 협상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HAB 진양고 회장은 글로벌 제약 시장에 대비하게 되면 메이저 제약 기업들이 보유한 약물과의 활발한 병용 임상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 수텐트입니다. 수텐은 화이자가 개발했습니다. 수텐은 수니티닙이라고도 하는데 경구 복용하며 2006년에 처음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때 우하향하던 화이자의 주가는 잠시 멈췄습니다. 수텐은 키나제 이니비터입니다. FDA가 수텐을 승인하던 날 화이자의 주가는 갭상승한 뒤 종가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수텐은 VEGF를 억제하기 때문에 VEGFR2를 억제하는 리보세라닉과 작용 기전이 비슷합니다. 상품명이 넥사바인 소라페니까 상품명이 수텐트인 수니티닙은 모두 표적 항암제입니다. 매각 이슈도 있었는데 롯데손해보험이 매각 절차에 착수하자 상한가에 돌입했습니다. 빅토리 주식TV는 유한타증권에서 무료로 종목 추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추천 종목의 구체적인 목표가와 손절가를 알고 싶다면 T레이더 MTS에서 뱅킹 업무의 제휴 컨텐츠에 빅토리 주식TV를 신청해주세요.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